봐봐. 쌍곡선이 말 그대로 이름이 곡선이 쌍으로 있어서 두 개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쌍곡선인데 개형부터 가봅시다. 너네가 여지껏 봤던 그래프보다 그래프 중에서 제일 안 만만해. 쌍곡선이 좀 제일 힘들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X자 모양으로 생겼어. 곡선이 이렇게 쌍으로 있다. 그래서 쌍곡선이야.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그려지는 게 있고 위아래로 그려지는 게 있어. 그래서 개형을 설명을 하자면 저렇게 생겼다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제 단어들이 좀 있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초점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 자, 이렇게 생겼을 때 말 빼보세요. 요게 초점이야. 여기 요거를 C,0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F' 여기는 마이너스 C,0 이건데, 쌍곡선도 역시 이제 초점이 두 개 있어요. C,0하고 마이너스 C,0 이렇게 두 개 있고, 이게 좀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초점을 여기라고 많이 착각을 하는데, 초점이라는 거 개념 자체가 아예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야. 쌍곡선 안쪽에 있는 점이야. 그래서 이거랑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또 뭐라고 하냐? 얘는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꼭지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봐봐.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게, 야, 니네 타원에서 배울 때 타원에서도 A랑 B라는 게 있었지. A, B가 뭐였는지 기억나냐? 타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뭐였었어? 꼭지점이지. 얘를 뭐라고 했었지? 몇 컴마 몇이라 그랬어? A, 0이지. 여기 마이너스 A, 0. 여기 0, P, 0, 마이너스 P. 쌍곡선도 똑같이 걔네들이 있어. 근데 이게 있잖아. 봐봐. 얘가 꼭지점인데 이거 A, 0이라고 써요. 여기는 마이너스 A, 0. 근데 물어보자. B가 있어 없어? 지금 이게 타원에서는 X축이랑 만나는 점을 A, 0, 마이너스 A, 0. 그다음 Y축이랑 만나는 점을 0, B, 0, 마이너스 B 이렇게 불렀던 건데, 얘는 Y축이랑 만나는 점이 있니? 없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없어도 만들어야 돼. 왜냐면 이 A, B, C의 관계를 알아내는데 엄청 큰 역할을 해, 이게. 그래서 모르겠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풀이는 잘 모르겠지만 저의 풀이에서는 요거를 찍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기에다가 B를 찍을 건데, 이렇게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A야. 요만큼이 A고 요만큼이 B야. 됐어? 그러고 마지막 얘가 뭐냐면 C예요. 여기서도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A, B, C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B가 문제에 나오지 않지만 요거를 그려줘야 된다는 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꼭지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타원에서 이렇게 가로로 긴 부분을 뭐라고 하지? 무슨 축이라고 하지? 장축. 짧은 부분을 뭐라고 하지? 단축이라 그래요. 근데 쌍곡선 같은 경우는 길고 짧고 그런 건 없지. 여기서부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주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축은 항상 2A예요. 자, 이렇게 생겼으면은 2A, 이렇게 생겼으면은 2B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이를 주축이라고 한다. 됐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단어에선 설명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초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축,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가운데 점. 요 가운데 점을 뭐라고 했었지?
중심이라 했었지? 타원에서도 이게 중심이었거든? 중심이 뭐야? 00이죠. 이게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얘가 왜 중요하냐면 중심이 만약에 00이 아니야. 그럼 얘가 분명히 뭘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평행 이동했구나 라는 파악을 할 수 있다 해서 그런 의미에서 엄청 중요하다고 했었어. 자, 그 다음 지금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 세 2차 곡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정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얘는 정의가 뭐냐? 타원의 정의가 뭐였었지? 기억나니?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뭐가 일정한 거야? 이씨, 공부를 한 개도 안 해왔어. 이씨. 야, 정리 좀 한번 해보자. 안 되겠다, 이제. 포물선 정의가 뭐였어? PF랑 PH랑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게 포물선이지. 기억나? 어떻게 하는 거였어? 여기가 초점, 여기가 준선, 이렇게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기억나? 이게 개념이야, 정의. 그 다음에 타원은 타원 정의가 뭐야?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하게 뭘로? 장축, 2A로.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 여기가 초점이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선분의 합이 일정하게 다 2A가 되는 애들을 모아보면은 얘가 다 장축이다. 타원이다 라고 했던 거야. 오케이? 정의 보세요. 쌍곡선은 타원하고 비슷하게 가요. 그래프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는데 비슷하게 가요. 얘는 PF 빼기 PF 프라임. 자, 얘는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같다라는 거잖아. 거리의 합이 같은 건데 쌍곡선은 거리의 차가 똑같다는 거. 얘는 주축이 되겠지. 됐냐? 이런 얘기야. 초점이 있어. 여기가 F고 여기가 F 프라임이야. 그러면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뺀 게 일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주축 일정한 길이만큼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잡는 거야.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싹 모아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알아듣니? 응. 그러니까 쌍곡선의 개념을 이렇게 물어보면 잘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나머지는 자연스러운데 얘는 약간 부자연스러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뺐을 때 일정하게 똑같은 길이가 나오게끔 만들어진 곡선을 이제 쌍곡선이라는 거라고. 그럼 거리의 차가 이쪽에만 있을까? 이쪽도 분명 존재하겠죠? 여기에서 여기를 뺐을 때 똑같은 길이의 차가 똑같이 나오게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쌍곡선으로 나오는 거야. 알아듣니? 자, 일단 이거 외우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그려졌을 때는 2A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위아래로 그려지면 이제 2B가 되는 거야. 됐지? 일단 이게 이제 정의라는 거. 그리고 얘를 이제 그 증명, 얘가 공식으로 나오는 그 과정은 증명은 안 할게. 타원에서 해봐서 알겠지만 엄청 복잡하지. 굳이 의미가 없어. 자, 그래서 쌍곡선 공식 어떻게 생겼냐? 타원 구하는 공식이 뭐지? 불러봐. x제곱 플러스 은 1이다지. 지환이 빼고 다 몰라? 지환이 짱이다. 얘 공부 안 했구나? 나 한번 조져야겠네. 두고 보십시다, 다음 주에. 자, 쌍곡선 여기가 백이에요. 그것만 달라. 자, 근데 타원 그릴 때는 타원 모양이 이렇게 가로로 긴 게 있고 세로로 긴 게 있지. 이거를 뭐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지? A가 크냐? B가 크냐에 따라서 이게 그래프가 결정이 된다 그랬거든? 그래프가 이 식이 바뀌는 게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다른 식이 나고 이런 게 아니고 A가 크냐 B가 크냐로 타원이 결정이 돼. 근데 쌍곡선은 달라. 봐봐. 쌍곡선은 이 뒤에 상수항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 얘 플러스 1이면. 근데 만약에 앞에는 똑같은 식인데 뒤에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위아래로 이런 쌍곡선이 생겨요. 이해가니? 두 개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A랑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요게 다른 거랑 좀 달라요. 자, 하나만 더. 얘는 점근선이 있거든? 자, 이거 일단 책에 보시면 30쪽 한번 가볼까요? 어머, 이게 안 나오네? 일단 설명하고 넘어가자. 봐봐. 이제 점근선이 뭔지 알지? 점근선이 뭐야? 그 함수가 얘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안 만나는 선이 있는데 다른 애들과 다르게 쌍곡선만 유난히 얘를 갖고 있어. 점근선. 자, 점근선은 이런 개념이야. 쌍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얘는 함수랑 파란색이랑 만나니 안 만나니? 얘가 지금 휘어져 있잖아, 그지? 그래서 파란색이랑 안 만나. 그러니까 이런 선이 있다고. 근데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완벽하게 대칭을 딱 정확하게 이루는 점근선이 두 개를 갖고 있어, 항상. 오케이? 근데 이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예요. 오케이? 응. 자, 이렇게 생겼어. 안 만나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까 여기서 설명할 때 여기가 a라 그랬지? a, 그 다음에 b가 눈에 안 보이지만 b를 찍어 놓고 여기다 이렇게 사각형 그리면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했을 때 C값이 나온다 그랬었지. 저거 자세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할 거야. 여기 한번 봐봐. 얘가 A지, 지금 현재. 요 길이가 A야.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리시면요. 여기가 B예요. 오케이? 봐봐. 여기는 몇 컴마 몇이니? A, B죠. 그지? 내가 만들어 온 저 점선 모양의 직사각형의 양끝을 쫙 지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모양을 그리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지. 그래서 그래프 그리실 때 우리는 수업할 때 이 내용을 꼭 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점근선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여기 마지막이에요. A, B, C의 관계. 자, 책에 보시면 또 피타고라스 정리의 공식으로 A랑 B, C의 관계를 외우라고 문제 나올 거지만 타원도 그렇고 쌍곡선도 그렇고 절대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면은 이게 타원하고 엄청 헷갈릴 거라고. 거기에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세요. 자, 여기가 A입니다. A, 0.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 0. 이렇게 이제 쌍곡선 모양의 그 꼭지점이 있다고 치고 초점을 C, 0이라고 할게. 여기도 마이너스 C, 0.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 모양을 그려줘. 그럼 얘가 A지. 자, 문제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B를 여기다 찍으라고.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얘가 B고 얘가 A잖아? 그럼 항상 얘가 뭐가 된다고? C가 된다고. 이해가?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A, B, C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 됐죠? 요게 이제 기본 개념.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30쪽으로 갈게요. 저 새끼. 30쪽에 1번. 초점이 4,0하고 마이너스 4,0이고요. 거리의 차가 6이래요. 일단 자, 초점 한번 찍어볼까? 초점 한번 찍어봐, 니네가. 어차피 함수 그려야 되니까.
자, 여기가 초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 거리의 차가 뭐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쌍곡선의 정의가 뭐예요? PF 빼기 PF 프라임. 그리고 이거는 혹시 몰라. 뭐에서 뭘 뺐을 때 이제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항상 뭐로 똑같은 게 정의야? 주축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거리의 차가 6이란 얘기는 지금 현재는 초점이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 꼭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초점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초점이랑 꼭지점은 다른 거야. 요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A일 거 아니야, 그지? A, 0, 여기 마이너스 A, 0. 그럼 여기가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거리의 차라고. 됐어? 그게 얼마로 일정하다고? 6이니까 A가 얼마라는 얘기야? 3이다 이거라고.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가 3,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3 나왔어. 그 다음에 쌍곡선 구하는 공식이 뭐야? 불러봐. 분의 x제곱 빼기 b제곱 빼기 y제곱은, 자, 쌍곡선은 얘가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진다 그랬지. 지금 여기서는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1이죠. 그래서 A가 얼마? 방금? 3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는 9죠. 자, 이제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B를 찍고, 여기다가, 여기는 A지 현재. 이렇게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해보면 여기가 B지, 여기가 3이지, 그 다음에 얘는 초점이지. 초점이 지금 4니까 B는 얼마 나올까요? B는 16 빼기 9니까 얼마야? 이것도 7이네. 됐어? B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제 말면 되는 거야. 2번 한번 해볼까? 얘는 그래프 모양이 위아래로 생길 수밖에 없죠. 초점이 Y축 위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거리의 차가 8이래요. 자, 그럼 보자. 앞에 봐봐. 우리가 쌍곡선의 정의대로 가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쌍곡선 정의가 뭐야? PF 매기 PF 프라임이 일정하게 뭐가 나오는? 주축으로 나오는, 그지? 지금 여기서는 주축이 2A야, 2B야? 2B죠. 그래서 2B가 지금 8이다. B는 얼마야? 4다. 여기가 4라고, 여기. 여기는 0,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추가로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식부터 한번 해볼까? 공식이 뭐였지?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은? 16? 분의 Y제곱은, 자, 물어볼게. 이 뒤에 상수항은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에요. 자, 해서 여기다가 지금 B를 찍었지? 요렇게 사각형 만드시고, 여기를 이제 A라고 놓자고. 여기.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B. 요렇게 피타고라스 정리했을 때 얘가 이제 초점이 되는 거지? 얘가 6이라고. 근데 아까 B는 4라 그랬지.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뭐 나올까? A제곱이래. 초점이 지금 6이지. 36은 16 플러스 A제곱이지. 그러니까 A제곱이 얼마야? 20이네. 그럼 여기다가 20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요? 다른 거보다 왠지 모르지만 조금 복잡해 보이지? 자, 넘어갑니다. 31쪽에 한번 해보죠, 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봐. 그래프 그려야 돼.
일단 이거부터 물어보자. 앞에 봐봐. 야, 왼쪽 오른쪽이야, 위아래야? 왼쪽으로. 얘가 1이잖아, 그지? 1이니까 상수항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그려야 돼. 한번 해봐. 그렸니? 사각형은 왜 안 그리니?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거 봐봐. 니네 쌍곡선 그리기 전에 사각형부터 그려야 돼. 오케이? 지금 A랑 B가 뭔지 확실히 알지, 우린. A를 먼저 찍어. 4,0, 마이너스 4,0. B도 찍어. 0,3, 0, 마이너스 3.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사각형을 먼저 그려. 그리고 나서 왼쪽, 오른쪽 그래프라며. 그러면 여기를 꼭 진하게 그려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됐어? 여기서 이제 초점을 알아야 되지? 초점 어떻게 구해?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여기 C는 얼마겠어? 5 나오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5,0 찍어주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5,0. 요게 이제 초점. 그래서 초점은 마이너스 5,0하고 5,0하고 이렇게 초점 두 개 나오고, 문제에서 또 물어본 게 뭐야? 주축의 길이. 자, 주축은 금방 알지. A만 알면 끝나는 거지. 여기선 주축이 요만큼이잖아. 그래서 주축이 얼마구나? 8이다. 됐어요? 자, 2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사각형 먼저 그리라고. 자, 봐봐. 사각형부터 그려야 돼. 오케이? 여기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꼭지점이 어디냐? 루트 6이야, 2 루트 3이야. 이 그래프가 지금 생긴 모양이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런 모양이잖아. 그지? 그럼 꼭지점이 어디야? 얘야, 얘야. 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이제 초점 구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해야 되지? 여기는 루트 6, 여기 루트 6, 여기는 2 루트 3. 여기가 이제 초점이니까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C제곱은 6 플러스 10이니까 얼마냐? C는 루트 18이니까 3 루트 2? 그래서 초점을 여기다 찍는 거야. 3 루트 2. 여기도. 됐지? 그래서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초점의 좌표. 뭐라고 써야 돼? 0,3 루트 2. 또 F'은 0, 마이너스 3 루트 2지. 초점 구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물어본 게 뭐야? 주축 구해야 되죠. 주축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축이잖아, 그지? 2B지, 여기선. 얼마? 2루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 문제 한번 해봤고 넘어갑시다. 자, 점근선에 대한 얘기 한번 해줬었는데 32쪽 가요. 32쪽에 체크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앞에 봐봐. 점근선 구하는 공식이 뭐라 그랬어? 공식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야. 오케이? 이거는 그래프 모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 그냥 똑같이 그리면 돼. 자, 일단 a가 뭐야? 4죠? b는 3이죠. 그럼 정답이 뭐겠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x라고. 이해가? 개 쉽네. 그지? 2번 빨리 구해봐. 자, 이제 했어? 2번 답이 뭐야 그래서? 2분의 1 지금 현재 a가 2루트 3이지 b는 루트 6이지 그러면은 답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분의 루트 6이네 그지? 이게 약분만 해서 쓰면 되네 그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x 됐죠? 그냥 공식이야. 자 넘어와요 이쪽으로 10번이야 보세요. 지금 초점이 이렇게 돼 있는 쌍곡선에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일단 점근선은 AB만 알면 되는 건데 지금 AB를 확실하게 알기가 약간 어렵지 그지? 자 여기서 갑니다.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일단 초점이 루트 11이래.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11. 그리고 여기가 이제 A, 여기를 B라고 할게. B래. 마이너스 A.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B라고 할게. 자 그러면은 요렇게 피타고라스 정리했을 때 얘는 B고 여기는 A고 얘는 뭐야 그럼? 초점이 루트 1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11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같다 이거야.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초점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 쌍곡선 방정식 공식을 일단 만들 수 있지. 공식이 뭐야? A제곱 분의 X제곱 빼기 B제곱 분의 Y제곱은 자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1이죠. 근데 이 쌍곡선의 방정식이 또 어디를 지난대? 6,5를 지난대. 한번 대입해볼까? 여기다 대입하면 A제곱분의 36 빼기 B제곱분의 25는 1이다 이거야. 됐냐? 자 그러면은 지금 1번하고 2번을 통해서 A랑 B의 관계식이 이제 하나 나왔지. 이거 이제 잘 연립하면 이제 AB가 나오는 거라고. 이해가냐? 어떻게 하지 근데? 이거 방법이 없는데? 풀어야겠는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B제곱은 11-A제곱 대입할게요. 여기다 넣어. 자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분모의 최소 분배수가 뭐야? 얘랑 얘를 곱한 거가 분모의 최소 분배수지. 전체 다 A제곱하고 11-A제곱을 곱할 거야. 얘를 여기다 곱하면은 요것만 약분되지. 얘가 남지. 요거 위에다 곱합니다. 그러면 36 곱하기 11이면 얼마니? 3636 그러면 396이냐? 마이너스 36A제곱.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분배하면 어떻게 되니? 요거 약분되지. 그리고 A제곱 남지. 그러면 마이너스 25A제곱이야. 요거 얘는 여기다 그대로 곱하면 되고. 자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할까? 왼쪽으로 일단 다 넘겨서 A4제곱 그리고 얘는 합치면 마이너스 61 A제곱 플러스 396. 아 얘도 있구나. 얘까지 넘어오면 70이지. 이렇게 되네. 그지? 여기서 A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합시다. 그러면은 T제곱 72T 플러스 396은 0이다. 요거 인수분해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될까? 야 아까 396이 뭐랑 곱한 거지? 36하고 11?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36하고 11을 곱한 거지. 그러면은 얘는 6 곱하기 6이니까 66하고 6하고 하면 되겠다 그지? 되냐? 자 그러면은 T가 뭐 나오는 거야? 6 나오거나 66 나오거나 그지? T가 뭐였었어?
A제곱이죠. A제곱.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그러면은 B는? B제곱은? 6을 여기다 대입하면 5가 나오지. 근데 66은 대입이 가능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거 대입하면 음수 나오잖아. 제곱인데 음수가 어떻게 나와, 그지? 얘는 안 되네. 정답은 A제곱은 6이고 B제곱은 5가 되겠다. 이렇게 되네. 됐지? 뭐 구하는 거냐, 지금? 자, 점근선 구하는 거지?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계산이 끝났으면은 점근선 구하는 공식이 뭐야? 다시 한번 아까 저기 써놨잖아. A분의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지. a가 뭐야? 6. 루트 6이죠? b는 루트 5지. 그래서 루트 6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지. 유리하는 해주셔야 돼요. 6분의 루트 30. 이게 답이야. 맞니? 1번 푼 거지. 어디 있어 답이? 방정 구하는 거. 응? 아, 쌍곡선 구하는 거야? 에이씨. 알았어. 아니, 이 정도. 2번 갑시다. 2번 초점 찍어봐. 정규 형은 이렇게 말이 없어. 네가 왜 졸려? 졸리지. 어제 수업 몇 시에 끝났었지? 11시인가? 10분쯤. 지금 우리 12시지. 그러면 12시간 만에 또 수업하는 거야? 미쳤네, 미쳤어. 스케줄 누가 짰어? 아, 진짜 잡아와. 지환이래. 정연아. 네. 누구야? 김성규가 짠 거 아니야, 이거? 아, 김성민. 쟤 진짜 졸린가 봐. 오늘 조용히 해. 원래 같았으면 나불나불거려. 혹시 어제 헤어진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바로 다음날 번지 점프하러 갔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나네. 나중에 한번 가봐. 니네 재밌어 진짜. 죽는 게 이런 거구나 딱 싶더라. 진짜 웃겼는데. 자, 지금 해야 될 게 초점이 여기지. 일단 초점을 찍으시고 0,3 0,-3 그리고 초점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여기다 이제 A, B를 한번 찍어볼게. 사각형. 여기는 B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A, 여기는 B. 그럼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또 가능하죠? 여기가 B지? 여기가 A지? 여기는 3이지. 그럼 일단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 나오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9다. 이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근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래. 점근선 다시 한번 공식이 뭐야? A분의 B. A분의 BX지.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가 얘란 얘기네, 그지? A분의 B가 얘란 얘기라고. 오케이? A분의 B는 2분의 루트 5다. E 이쪽으로 가고 A 이쪽으로 가면 B는 루트 5A가 되는 거야. 자, 아까보다 훨씬 쉬운 식이 나왔지. 이 둘이 연립하면 돼. 자, B에다가 대입합시다. 그럼 A제곱 플러스 5A제곱은 9다. 그럼 6A제곱은 9니까 A제곱은 네, 2분의 3이 되겠죠. 됐지? 승민아, 어떻게 A제곱이 분수가 나와요? 충분히 가능해. 그럴 수 있지. 자, 이거를 여기다가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그럼 A는 뭐냐? 루트 씌우면 야,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말자. 어차피 B제곱 구하면 끝나는 건데 제곱하자. B제곱은 5A제곱이지. 그럼 B제곱은 이거 여기다 넣으면 2분의 15가 되겠죠? 맞지? 자, 그럼 공식이 뭐야? 쌍곡선 공식 다시 한번. A제곱
빼기 A B y제곱은 자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야. 아무 생각 없이 1 쓰지 말고. 자 a제곱은 뭐라 그랬어? 2분의 3이지. 자 2분의 3 어떻게 넣냐면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무리 하셔야지. 2를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됐어? 얘도 2분의 15잖아. 그러면 15를 남겨놓고 2를 위로 올리라고. 됐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답이 우리 다르네? 내가 뭐 잘못했니? 아 2B구나. 아이 새끼들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 어떡할까? 이거를 그럼 B는 해서 이렇게 해서 대입하자 여기다. 그럼 대입하면 이거 대입하면 뭐야? 4분의 5의 제곱인가? 그러면 4를 양쪽에 곱하. 아이씨 다 지워야 되잖아. 야 피곤한 거 알겠는데 나도 피곤해. 니네도 피곤한 거 알아. 다 알아. 서로 피곤한 거 아는데 좀 아유씨 집중해서 좀 들어봐. 나라 이름 표정하고 앉아있어. 4를 다 곱하면 이거네. 그러면 9a제곱은 36이니까 a제곱 4 나오는 거지. 4 나오고 여기다 대입할게. 이거 b는 2분의 루트 5니까 4 여기다 대입하면 이것도 제곱이네? 에이씨 그러면 2 내면은 b는 루트 5지. b제곱은 뭐야? 5지 그러면? 완성.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위에다가 한번 써봐. 이거 정의 이용해서 푸는 거야. 정의 이용. 일단 16분의 x제곱 빼기 9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쌍곡선이 있대. a가 뭐냐 지금? 4 4죠. 일단 4 찍을게요. 4 b는 3이야. 그래서 지금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리고 그 안에 원이 하나 있는데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 이쪽에 초점이 어딘가 있겠죠? 초점 이거 바로 구할 수 있네.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다 하기 귀찮으니까 요것만 하자. 여기 3, 여기 4니까 여기 얼마야? 5지? 그러면 초점은 5겠네.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원은 반지름이 얼마겠어? 5지. 맞냐? 그래서 원을 아씨 어떻게 그려야 되지? 너무 거대한데? 이렇게. 오 좋아. 오 감자 됐지? 네. 이렇게 그린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여기를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대. 이 넓이 구하라고. 얘 넓이 구하래요. 자 보세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야. 이 소스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삼각형에서 알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여기가 몇 도게? 몇 도게? 90도 맞는데 왜 90도게? 일단 여기가 F죠? F, P, F 프라임이지. 첫 번째. 각 F, P, F 프라임은 90도야. 왜 90도냐면 내가 여러 번 설명하게 될 것 같은데 원이 있어. 얘가 원의 중심이야.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긋잖아. 이건 삼각형이 무조건 90도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다 90도야. 이해가? 밑변을 지름으로 놓고 만드는 삼각형들은 다 90도라고. 이게 원주각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외우세요. 됐지? 여기 90도예요. 야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네.
얘랑 얘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밑변 높이 2분의 1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알 수 있는 게 또 뭐 있을까요? 얘가 뭔지 알지? 얘 얼만데? 10. 10이야 10. 그지? 그럼 여기 뭔지 모르지? 요거를 뭐라고 할까? 기억이라고 하자. 우리 좀 특이하게 기억. 여기 니은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기억 제곱 플러스 니은 제곱은 10제곱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가능하지. 직각이니까. 그지? 그럼 이제 식이 하나만 더 나오면 이제 기억, 그러니까 2번하고 이제 연립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거야. 이때 쓰는 게 정의야. 자, 다시 한번. 쌍곡선 정의가 뭐야? P를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주축이라고. 누가 더 길어 지금? 니은이 길어? 기억이 길어? 기억이 길어? 니은. 니은이 더 길죠?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 어이? 아, 초점 여기 있죠?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하게 주축이라고. 주축이 얼마에 지금 현재? 8이죠. 자, 그래서 기억 제곱 플러스 니은 제곱이 이 곱셈 공식에서 이제 기억 빼기 니은의 제곱 플러스 2기억 니은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3번에 있는 니은 빼기 기억은 8이다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얘는 100이고요. 여기다 이제 아까 3번을 대입을 하면은 여기 이제 64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억 니은이 뭐냐면 36이 되고 기억 니은은 18이다. 결국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부분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밑변, 니은이 높이에서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제 2 하시면 이 정답은 이제 9가 된다. 자, 이번에는 이제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은 우리가 이제 사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한다 라고 하면은 점근도반의 방법에 의해서 이제 함수에다가 대입을 할 때는 반대로 대입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했던 거라서 여기서 이제 기본 우리가 쌍곡선 공식에다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대입을 하면 이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식이 설정이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중요한 게 평행 이동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때는 이제 원래 함수가 뭐였는지를 구하고 나서 그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주요 점들을 이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문제 풀이를 할 거야. 그래서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36쪽에 12번입니다. 자, 초점이 1,3이고 다른 초점은 이제 마이너스 1,3이고 다른 초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자, 해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평행 이동을 얼만큼 했다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초점하고 초점의 가운데 점이 필요하지. 그걸 이제 우리가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 중심이 뭐냐를 알면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보통 중심은 이제 0,0이라고 하지. 근데 0,0이 아니라 얘가 이제 뭔가 이제 다른 숫자로 바뀌어 있다면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초점과 초점의 중점을 구하시면 돼요. 중점 구해 보면 더해서 1로 나누면 되죠. x좌표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y좌표도 3과 마이너스 1 더해서 이제 2로 나누면 이제 1이 되겠지. 그럼 이제 중심이 이제 마이너스 1,1이 나오는 건데 원래는 00이었었던 게 저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초점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동되어 있는 함수잖아. 함수 위에 초점이잖아. 그래서 x축하고 y축으로 이동한 만큼 반대로 거꾸로 갈 거야. 원래 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초점에서 x축과 y축 이동한 만큼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x가 지금 현재 그 f가 마이너스 1,3인데 거기에다가 x의 마이너스 1에다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그만큼 빼면 되는 거야. y도 마찬가지 3에다가 y축으로 이동한 1만큼을 빼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초점이 0,2, 0,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초점을 구해놨으니까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초점이 0,2하고 0, 마이너스로 0, 마이너스 2가 되죠. 요걸 일단 찍고 나서 이게 지금 쌍곡선이 위아래로 그려지는 함수가 되겠지. 초점이 지금 y축에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문제에서 다른 정보가 나올 건데 주축의 길이가 2라고 나와요. 지금 이제 쌍곡선이 위아래로 그려져 있는 함수 같은 경우는 주축이 2b가 되지. 그래서 주축이 이제 2라고 돼 있으니까 2b는 2랑 같다. 그래서 b는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일단 b점 하나 만들 수 있죠. b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은 a의 값도 알 수 있지. b는 일단 1이라고 했고, 초점은 지금 2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개 피타고라스 해보면 a의 값은 이제 루트 3이 나온다. 자, 그럼 다 나왔으니까 쌍곡선 공식에는 대입해 주는 거야. 쌍곡선 공식에서 이제 a가 루트 3이니까 이제 a 제곱하면 3이겠죠? b 제곱은 1이고, 그래서 3분의 x 제곱 그리고 1분의 y 제곱. 그러니까 1분의니까 이제 굳이 안 써도 되겠지? 그래서 y 제곱 이렇게 쓰는데, 원래 이제 기본식을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3분의 x제곱 빼기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요게 이제 그 기본 원래 함수 공식이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x가 x제곱이 아니라 이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y제곱이 아니라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함수를 구하고 평행 이동을 시키자. 이게 이제 저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형 개념인데, 쌍곡선의 표준형은 x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이제 플러스 1이다 혹은 뭐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이제 표준형의 개념이죠. 자, 표준형이 있다면 이제 일반형도 있습니다. 일반형은 쟤를 이제 전개해 놓은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전개를 해 놓은 건 사실은 뭐 저번에 타원에서도 배웠지만 전체적으로 큰 식이 존재를 하죠. 그 책의 37쪽의 그 개념 박스를 보시면은 길게 쭉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개되어 있는 게 이렇게 생겼구나를 아시면 되는 거지, 쟤를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든지 이런 게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37쪽에 밑에 체크 문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제 A랑 B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는 거. 왜냐면은 쌍곡선은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이제 개수가 서로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이제 그걸 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체크 문제는 뭐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 지금 이제 x는 x대로 완전 제곱식 하시면 되고 y는 y대로 완전 제곱식을 해줘야 이게 이제 표준형으로 바뀔 수 있다. 결론은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계산 특성상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딱 완벽하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딱 되죠. 그래서 눈에 보여서 저 부분은 이제 밑줄 쳐놓은 거고요.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하시고, y는 또 y대로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정리가 되면 쌍곡선 기본 형태 공식대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38쪽에 13번입니다. 여기서는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주시고 그 표준형의 원래 함수를 정리를 해서 주축, 중심, 초점, 꼭지점을 구한 다음에 이제 걔네들을 원래 함수로부터 이제 이동된 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번의 주축의 길이 같은 경우는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주축의 길이가 바뀌진 않지. 그래서 원래 함수만 봐도 그냥 그러니까 a, b 말면 주축의 길이는 그냥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점근선의 방정식은 원래 이제 기본 공식에서 함수가 이동한 만큼 점근선의 방정식도 같이 이동을 한다는 거.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이제 한 거고요. 이건 잠깐 멈춰놨다가 완전 제곱식 본인이 한번 해보시고. 자, 원래 함수가 뭐였을까요? 일단 이게 이제 그 상수항 쪽을 보면은 얘가 1이기 때문에 일단 왼쪽 오른쪽 이 형태로 쌍곡선이 이제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주축의 길이는 2a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주축의 길이는 금방 구할 수 있지. 지금 현재 공식에서 이제 a제곱짜리 분모 a제곱짜리가 지금 4기 때문에 a는 2죠. 그래서 2a는 바로 4가 나오기 때문에 주축은 4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주축의 길이는 또 바뀌진 않는다는 거. 자, 2번 보시면 중심. 우리가 이제 x축, y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알면 얘가 이제 중심이 얼만큼 이동했는지 또 같다 그랬었죠. 지금 얘는 분차 x-2 제곱하고 y 플러스 1의 제곱이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2랑 1이기 때문에 원래 중심은 0,0이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함수에서의 중심은 0,0이었고, 그리고 초점 같은 경우도 초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게 이제 왼쪽 오른쪽 그려지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a의 값에 따라서 이제 2,0하고 마이너스 2,0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초점은 2,0 마이너스 2,0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제 b 값도 구해보면 b 값이 아니라 초점을 구해보면 얘가 루트 얼마지? 루트 6? 루트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점이 이제 루트 7이군요. 루트 7,0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7,0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함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꼭지점. 꼭지점은 아까 이제 a 구해놨던 거니까 2,0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원래 이랬던 건데 원래 함수가 이제 x축으로 2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2번에 있는 모든 점에다가 다 x에는 2를 y에는 마이너스 1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 한번 볼게요. 점근선 같은 경우는 공식이 있다 그랬죠? 공식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다. 이게 이제 기본 함수, 원래 함수의 이제 공식이었는데 얘네들도 x축, y축으로 이제 이동한 만큼 얘도 같이 이동을 한다. 지금 x축,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위에 문제에서 a는 2였었고 b는 루트 3이니까 원래 점근선의 방정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x다. 이건데 얘가 이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x에다가는 부 반대로 x 마이너스 2,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지금은 함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니까요. 하나는 여기는 한 번 다 썼네요. x 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그리고 y는 저 뒤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1만큼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두 개로 나눠서 정리해주시면은 이제 3번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 약간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자, A라는 점과 X는 2라는 선분, 직선 사이에 이르는 거리의 B가 이제 2대 1인 점을 이제 P점이라고 한다. 그래도 자취의 방정식 문제입니다. 일단 이제 A를 좌표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 뭐 이거 정확하게 좌표평면 그려서 A를 어디다 이제 찍고 이제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그냥 A를 그냥 아무데나 이제 임의의 점으로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자취의 방정식을 얘기해주는 그 문자 점이 있을 거야. 그거를 무조건 x, y라고 놔야 돼. 일단 a, 0, a라는 좌표 점 찍어놨고요. x는 2라는 직선 있지. 여기에서 이제 거리의 b가 이제 2대 1이 되는 점을 찾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직각으로 수직이 되게 이제 선분을 그었을 때 2대 1이 되는 점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런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x는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사실 다 가능하거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파란색 선분에 따라서 저 x는 이 위에 점하고 a하고 2대 1이 되는 점을 찍어보자면 이런 것도 이제 존재한다는 거지. 쟤도 이제 p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점들을 모아놨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다 한번 그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결론은 AP 대 PH가 2대 1이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P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A랑 X는 2 사이의 가운데 점이니까 P는 X, Y라고 두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H라는 거는 X는 2라는 거. 그죠? 그래서 저렇게 X는 2 위에 점을 H라고 놓은 거야, 임의로. 그래서 이제 AP를 한번 거리를 구해보면 점과 점 사이 공식으로 8,0이랑 x, y 사이에 이제 거리를 구한 겁니다. 이게 이제 AP. 그 다음에 두 번째 PH는 x는 2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x랑 x끼리 빼면 돼. 그래서 x에서 2를 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둘이 뺐을 때 음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왜냐면 이제 x는 2의 오른쪽에서도 이제 이 비율이 성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값 씌운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이제 정리한 겁니다. 루트 안에 거는 이제 전개해서 정리한 거고, 이거 대 2랑 x-2 절대값을 곱해야 되죠.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려면은 루트도 있고 절대값도 있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하는 게 제일 최선입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정리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2도 제곱해야 되고 x-2도 제곱해야 돼. 절대값 x-2는 어차피 제곱하면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 없어져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과 전개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할 건데 잘 보면 알겠지만 y제곱, y에 대한 식은 y제곱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고 이제 x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넘겨서 정리한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수항 오른쪽으로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쌍곡선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아니라 쌍곡선은 이제 상수항 쪽이 이제 1이 되니까 48로 전체를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자취의 방정식이 쌍곡선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물론 이제 저렇게 자취의 방정식 문제 푸는 것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저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좀 어떤 기하적인 의미로 도형의 의미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 어렵긴 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2차 곡선의 형태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A, B, C, D, E, F의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포물선이 될 수도 있고, 쌍곡선이 될 수도 있고, 타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차 곡선을 총괄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알고 있으면은 뭐 좋겠지만 굳이 몰라도 괜찮은 부분이니까 이제 40페이지의 체크 문제에서 완전 제곱식을 해보고 이 식이 이제 어떤 도형을 말하는지만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문제에서는 아마도 1번만 얘기를 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1, 2, 3, 4번에 대한 그 각자의 이 상황에서 이제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굳이 모르셔도 크게 막 뭐 지장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넘기시고 체크 문제 중에 제가 한 문제만 풀었어요. 1번. 그거만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직선과 쌍곡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여기는 이제 봐도 알겠지만 여러 번 해서 이제 알겠지만 쌍곡선하고 직선이 만나는 그 점의 개수가 이제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가 그 상황이 달라지는데 뭐 결론은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0개에서 만나는 우리가 이제 2차 곡선이니까 그렇게 이제 총 세 가지의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쌍곡선하고 직선을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 앞에서 배웠던 대로 연립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는지, 그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지, 연계에서 만나는지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두 함수, 쌍곡선과 직선을 연립을 해서 연립을 통해서 나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냐, 한 개냐, 0개냐 이것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판별식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안 만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만나는 선 중에 뭐가 있냐면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점근선이죠. 걔는 선은 선인데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선들 중에서 안 만나는 선 중에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 문제가 23번. 아, 예제 문제 아니에요. 대표 문제네요. 대표 문제 바로 가시면 이렇게 이제 쌍곡선이 있고 또 y는 x 플러스 k라는 이제 직선이 있을 때 이들의 위치 관계는 일단 첫 번째 연립해라. 기본은 그거죠. 근데 연립을 하실 때요, 이걸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모가 3과 2니까 최소 공배수가 6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방정식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쌍곡선을 최소 공배수로 곱해서 정리를 하고 나서 대입해도 돼요. 대입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고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별식 해보면 36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k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나올 거고, 자 1번을 보면은 서로 다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얘는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 판별식이래. 네, 요거 계산 정리한 거를 0보다 크다라고 계산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여기 0보다 크다. 24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합차 공식 통해서 0 되는 값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자 2차 부등식에서는 0보다 크면은 이 두 개 숫자 사이에 이 바깥쪽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답을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접하니까 걔네가 0 되는 값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다,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두 개. 그다음 마지막 3번은 이 반대 부호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포멜선 타원도 다 똑같이 그렇게 했지만 쌍곡선의 접선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문제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기울기는 이제 보통 m이라고 표시를 하죠. 기울기 값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이거는 공식이 있다. 우리가 이제 타원에서 뭐라고 쓰냐면 구하는 공식을 제가 이제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엄마 제곱 더하기 아빠 제곱, 기억나시죠? 이거 이제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엄마 제곱 아빠 제곱에서 엄마 제곱과 아빠 제곱의 가운데 부호가 타원은 플러스였거든. 근데 쌍곡선은 마이너스라는 거야. 그래서 a 제곱 m 제곱 빼기 b 제곱이다 라는 거죠. 타원 이제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가운데 이제 부호가 이거. 그래서 엄마 제곱 아빠 제곱으로 외우려 했었죠. 근데 이제 쌍곡선은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다, 그 얘기야. 자, 근데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빼먹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그 쌍곡선의 모양새에 따라서 공식이 이제 약간 달라지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생긴 쌍곡선 같은 경우는 공식이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 그려지는 쌍곡선이 지금 파란색 글씨에 공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는 안 써놨는데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는 그냥 공식 그대로 대입하는 문제니까, 자 m 값이 문제에서 기울기가 나와 있죠. 기울기 3이라 그랬으니까 m 값은 3 대입한 거고요. a 제곱은 16이고 b 제곱은 9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까지 마무리하는 과정이고요. 1번은 그렇고,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a제곱 m제곱과 b제곱의 위치를 이제 바꿔서 풀어야 되는 그런 공식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위에 1번
그러니까 위에 써져 있는 공식대로 풀었더니 지금 루트 안에가 이제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겨요.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항 쪽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제곱 m제곱과 b제곱 위치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제 1번 공식을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형태가 되더라. 그러니까 혹시 이제 이렇게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위치 바꿔서 빼라. 그럼 루트 안에가 이제 양수가 나오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시면 68쪽이죠. 68쪽에 있는 문제도 보시면 쌍곡선에 접하고 그리고 직선 요거에 평행한, 자 평행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평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기울기는 똑같겠죠. 그래서 2x-y는 4의 기울기는 이제 y는 재서 정리하면 기울기가 2니까 기울기가 2다라는 말을 이제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m 값이 2다라는 말을. 그래서 이제 나머지도 공식 그대로 대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풀이만 한번 그냥 칠판 내용으로 보셔도 충분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쪽입니까? 69쪽이죠. 접점이 주어질 때. 자, 접점 같은 경우는 포물선, 타원 다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얘는 그냥 완국 공통의 규칙이 있죠. x제곱에는 x1x를 대입하고 y제곱에는 y1y를 대입하고 x에는 2분의 x 플러스 x1을 대입하고 y는 2분의 y 플러스 y1을 대입하라. 이게 이제 만국 공통 공식이에요.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더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체크 문제 바로 가죠 뭐. 접점이 x1, y1인 건 뭐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바로 문제를 가보시면 체크 문제 3분의 x제곱 빼기 8분의 y제곱 1 위의 점 3,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3,4가 이제 x1, y1이 되는 거지. 뭐뭐 위의 점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이제 접점을 의미합니다. 저 말이 없으면 접점이 아니에요. 자, 해서 공식이 이제 x제곱 자리에 x1, x를 대입하시고 y제곱 자리에도 y1, y를 대입하시면 식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다가 이제 x1, y1에 숫자만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x1에는 3을 대입하시면 되고 y1에는 4를 대입하시면 약분까지 정리가 싹 되고요. 뭐 함수 식에 맞춰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70쪽 대표 25번. 얘도 문제에서 보면은 x제곱 빼기 4y제곱은 5다라는 위의 점 중에서 x좌표가 3인 점. 자, 말을 뭐뭐 위의 점이라고 하면 접점이라고 했잖아. 근데 x가 3이래. 그러니까 x3만 주어진 거야. 그럼 y를 구하려면 이제 이 함수, 어쨌든 접점은 이 함수를 지나가는 점이니까 x에다 3을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3을 대입을 해보시면요,
x에다 3 대입하시면 식이 좀 복잡하게 나오겠는데 5분의 9 빼기 5분의 4y 제곱은 1이다. 그래서 이제 5 전체 다 곱하고 9 넘겨서 정리를 하시면 y 제곱은 1이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접점이 두 개입니다. 3,2라고 3,-1이라고. 그래서 이제 접점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접선 구하는 공식대로 공식 일단 만들어 주시고, 공식은 뭐 x제곱에다가 이제 x1, x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저기에다가 5분의 x1, x 5분의 4y1, y는 1이다.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3,1도 접점이고 3,-1도 접점이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대입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3,1 대입한 거 3,1 대입해서 5분의 3x 뒤에는 5분의 4y 는 1이다. 정리가 되고, 이건 뭐 정리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1 대입할 거죠. 3,-1 대입하는 거는 1번에서 했던 거에서 y1의 부호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그대로 y의 부호만 바꿔서 3x 플러스 4y는 5다라고 쓰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구해집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이죠. 쌍곡선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쌍곡선 밖에 한 점에서 쌍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쌍곡선 밖에서 긋는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건데, 얘는 방법이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이제 점을 이용한 접선의 방정식 푸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y는 해놓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 하나 만들어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만들어서 둘이 어쨌든 접하는 거니까 연립해서 이제 판별식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결론은 1번을 쓰는 게 제일 낫다라는 겁니다. 1번도 복잡하긴 하지만 2번보다는 좀 덜 복잡하지 않을까.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푸는 방법이 일단 어쨌든 이제 접선도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ax 플러스 b라고 일단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접점을 이용하는 방법. 이게 제일 쉬워요. 자, 접점을 x1, y1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0은 이 함수 위의 점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야 돼요. x1, y1은 없는 접점을 내가 억지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 1,0은 어쨌든 함수를 지나가는 점인 거야.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쌍곡선에다가 접점이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저걸로 일단 접선 공식을 만듭니다. x제곱에다가는 x1, x를 대입한다 그랬죠. 그래서 3분의 x1, x 그리고 옆에는 y1, y는 1이다. 요게 이제 접선 구하는 공식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제 x1과 y1만 알면 이제 문제가 끝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가 있냐면 1,0을 지난다는 거야. 그럼 1,0을 대입을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1,0은 x1, y1을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접점이에요. 그래서 1,0은 x랑 y에다 대입하는 거야. 대입을 하시면 3분의 x1 빼기 저긴 0이죠. 는 1이다. 결론은 뭐냐면 x1이 3이라는 거죠.
원래는 문제를 낼 때 이렇게 쉽게 내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의 특성상 그냥 뭐 x1 하나가 그냥 나와버리죠. 이렇게 쉽게 나오면 안 돼요 원래는. 그래서 지금 당황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x1을 구했으니까 y1을 구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1번 풀이할 때 그냥 꼭 필요한 부분이 점을 함수에다 대입을 하면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관계식이 나와요. 그게 이제 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접점을 함수에다 대입을 해라. 그러면은 이제 x1이 이제 3이라고 했으니까 정리했을 때 y1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루트 2가 나오겠죠. 자, 그럼 결국 이제 접점이 3, 루트 2랑 3,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접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저 왼쪽 하단에 접선 구해놨던 공식에 저 두 개의 점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x1하고 y1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저 옆에 있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y만 부호가 또 달라지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접선이 이제 두 개 등장하는 거야.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얘 같은 경우는 접선을 우리가 보통 직선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죠. 여기서 문제에서 1,0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1,0을 먼저 대입을 합니다. 대입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a랑 b의 관계식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1,0이라는 점은 이 쌍곡선 밖에서 긋는 선인데, 어쨌든 1,0이라는 점이 y는 ax 플러스 b 위에 있다라는 걸 지금 내가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저걸 지금 만든 거야. 대입을 했을 때 어쨌든 b는 마이너스 a다. a와 b 관계식이 하나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걸 다시 대입을 합니다. 원래 식에다가. 왜냐면 b를 문자로 둘 필요가 없어. 문자가 두 개야. 그러니까 하나로 좀 줄여야 되니까. 자, 그래서 y는 ax-a로 깔끔하게 정리됐고요. 원래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나와요. 식이 좀 복잡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쌍곡선하고 얘를 연립을 시켜요. y에다가 저거를 대입하는 과정인데, 자, 연립을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접선이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선 아니야?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c는 0이다를 해야 됩니다. 일단 대입 먼저 전개를 쭉 해주시고요. y에다 대입해야 되는데 잘못 대입했죠? x제곱 빼기 3에 저거 제곱 주르륵 한 거를 그냥 한 번에 쭉 그냥 풀어낸 것 뿐입니다. 딱 봐도 이제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x제곱 개수 정리하시고 x 정리하시고 그다음 상수항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판별식을 해야 되는데, 판별식이 4차가 나오게 돼요. 이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2번을. 자, 제곱을 하게 되면 판별식에서 b제곱 36a 4차. 그래도 이제 이거는 그 4차가 나오긴 하는데 얘도 양심은 있는 게 4차 중간에 계산하다 보면 지워져요. 그래서 전개는 한번 쭉 보시고요. 자, 해서 이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나왔죠? 이제 저거를 다시 원래 그 저 식에 ax 마이너스 a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분명히 이제 앞에서 1번으로 풀었던 방법하고 정답이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